촬영 인사. 반갑습니다. 마스크 해야 되죠. 마스크 안 하면 안 될까요? 난 건강한데 강화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사했죠? 저는 교육이 바뀐 지 어제 알았어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래서 일을 하면서 자료를 만들다가 깔아놨다가 또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단순해요. 제가 PPT 자료를 잘 만드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안 바뀌어요. 아, 바뀌네. 생존 준비물이라고 제가 있어요. 상담 준비물이 아니고 뭐라고요? 생존 준비물의 첫 번째가 뭐냐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에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보를 주죠. 우리가 상담을 가려면. 그죠? 선생님이 줍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지국장이 직접 받는 소스도 있죠. 무진 현장에서. 그런데 저는 센터장이기 때문에 피드백을 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이 오늘 계약을 하겠구나 못 하겠구나 첫 번째 딱 알아차려요. 왜냐하면 센터장님, 이 집은 16평짜리 주공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이 집은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 사람의 입에서 벌써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사람이 16평 주공 아파트에 살면 그러니까 교제를 해갖고 야는 16평 주공 아파트에 안 살도록 내가 오늘 크로징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6평 주공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오늘 적게 팔겠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잘해봐야 학습지 하나?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해야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는 해주지만 내가 참고만 할 뿐이지 거기에 크로징을 하는 금액에 영향을 절대 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집에 돈이 되게 많거든요. 할아버지가 시내에 건물 10층짜리 상속해줬거든요. 오늘 이 집 가면 굉장히 많이 판매할 수 있거든요. 돼요? 상관없는 얘기예요. 하등에 상관없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집의 경제 사정이 안 좋은 거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아마 모순이잖아. 맞나요? 그래서 이런 생각은 갖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경제적인 사정을 생각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크로징 금액의 범위는 판매자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지 고객한테서 나오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센터에 나가면 1,000만 원, 1,500 크로징 하는 지국장님들이 있어요. 13분의 동대구 센터 지국장님들이 계시지만 500도 겨우겨우 매달려서 해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나가면 1,000만 원, 1,500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1,000만 원 이상 크로징 하시는 분들은 고객을 애시당초 1,000만 원 할 사람을 알아보고서 골라서 할까요? 아니에요. 어디서 차이가 날까요? 본인의 마음가짐에서 이미 판매 금액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서 결정나는 거지 고객의 상황에서 결정나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1,000만 이상 크로징 하는 분들의 고객 상황을 보면 이혼하고 혼자 살아. 그죠? 기초수급자야. 신용불량자야. 이런데도 그 집에 1,000, 1,500씩 크로징 해 오거든요. 경제적인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집은 500만 원 크로징 해 왔어요. 왜 전 집은 크로징 오늘 안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가 뗀뗀해요. 대구 사람들은 뗀뗀하단 말을 잘 쓰더라고요. 엄마가 뗀뗀해요. 그래서 학습지 우선 일단 넣어보고요. 하다가 좀 넣으려고요. 이래요. 이 누구 생각이에요? 지국장 실력 부족하다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저는 이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교과서 PC를 아무리 잘하고 내가 아무리 이쁘고 그죠? 내가 한 미모발로 300원 먹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마음이 긍정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는 고객을 경제적인 상황으로 내가 얼마다라고 규정 짓지 않는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유형의 결과지들을 항상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죠? 그래프가 안 나와, 특히 지능 그래프 높은 거는 항상 예시로 가지고 다니는 같은 계열수 아이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검사를 할 때 제가 그렇게 숱하게 얘기하는데도 안 고치는 국장님들 계시거든요. 애가 6살인데 5살로 검사해 오는 분들 계세요. 왜 이렇게 했죠? 이렇게 물으면 애가 엄마가 좀 늦고요. 생일이 좀 늦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6살인데 5살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아이 학교 1년 늦게 갈 겁니까? 물으면 아니래요. 왜 그래요? 괜히 마음이 좋은 거예요. 6살인데 5살로 검사하면은 사실 6살인데 6살로 검사해야 그래프가 조금 더 낮게 나와요. 우리가 상담하는데 유리하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오지랖 부리는 거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그쵸? 우리 애는요 생일이 12월이라 좀 늦어요. 그건 엄마고요. 학교는 11월생이라 12월생이라고 봐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엄마가 직장 다녀서요 학교에서 봐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좀 냉정해지자. 맞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우리 그래프가 좀 오늘 애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엄마인데 위기감을 줄 비상총알은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프가 좀 잘 나온 내 거 항상 여벌로 이름 지우고 가지고 다니는 거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못 나온 아이 거도 좀 가지고 다녀야 될까요? 안 다녀야 될까요?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머리 좋은데 상위 개념의 어떤 교육 플랜을 제시하고 싶은데 우리 애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다른 애도 다 이렇게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엄마 혹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어머님한테 특별한 플랜을 제시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제가 오늘 상담을 별로 해야 될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어머니 평준화 정도의 교육 정보는 어머니 자녀 머리 좋으니까 오늘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생각에 있을 때 저한테 다시 연락을 주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당당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 결과 못 믿겠다 하시는 어머님 있을 수 있죠? 가이던스에 공식력 있는 증명서, 그죠? 과학적으로 육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증명서는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닐 필요가 있지요?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이게 준비가 안 됐는데 지능 딱 넘어가니까 저 이 검사 별로 신뢰할 수가 없고요. 어머니 어떤 부분이 신뢰할 수가 없나요? 이랬더니 우리 애는 저하고 하면 이런 거 잘하는데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 앞에 인성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 맞았는데 이게 믿을 수 없다면 앞에 인성 부분도 어머니 안 맞아야 되는데 맞았잖아요. 어머니는 인정하고 싶은 것만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내가 바로 뒤엎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에 차서. 맞죠? 안 그렇습니까? 절대 한 발도 밀려서는 안 돼요. 겸손한 태도로 엄마한테 한 발도 뒤로 물러서서는 이 상담의 오늘 주도권을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저는 이렇게 이 피드백을 하다가 절대적으로 갑의 위치에서 상담하지 않으면 크로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구장님은 오늘 을도 아니고 정이야, 정. 갑을 병정 중에 정이야. 정의 자세로 하니까 고객이 갑질을 하는 거야. 절대로 크로징할 수 없어. 그래서는 무엇 때문에 자기가 정의 자세를 가지지? 무엇 때문에? 겸손하다고 고객이 계약해 주나? 에?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자기가 정의 위치에 서게 된 이유는 지식이 모자라? 미모가 떨어져? 뭐가 부족해서 정의 자세지? 이렇게 물어봐요. 노력을 안 해? 어릴 때 자존감이 떨어졌어? 뭐가 부족하지? 내가 뭘 도와주면 되지? 어떤 부분을 메꿔주면 자기가 의뢰 자세로 올라올 수 있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뭐고 자기가 노력할 수 있는 건 뭐지? 노력해도 안 되는 건 뭐가 있지? 이렇게 물어봐요. 의뢰 자세로 올라와야 돼요. 안 그러면 고객은 끊임없이 갑의 자세로 안 산다고 버틸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 맞죠? 그래서 이거 필요하고, 상담 시간, KDS 상담 시간은 길어도 몇 분? 30분. 크로징 못하고 고객을 보내는 거 바보.
우리가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내야 되는 시간이 크로징 시간이에요. 맞죠? 그래서 내가 이 상담을 간결하게 팩트 있게 못한다면 내가 한 상담을 녹음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앞에서 인성 부분에서 공감 형성을 빨리 못하는지, 내가 지능 부분을 못하는지, 지능에서 교과서 상담을 너무 황당하게 길게 하는지, 횡설수설하게 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줄여야 하는지 내가 들어봐야 돼요. 녹음해서 들어봤다. 내 거. 손 들어봐요. 크게 들어봐요. 몇 분 만에 껐다. 보통 5분 만에 끄게 됩니다. 왜요? 미쳐요. 내가 한 얘기를 듣는데 5분 이내에 끄는데 남이 한 얘기는 1분 만에 기가 막혀요. 그만큼 충고가 듣기 싫어요. 우리는 남의 충고를 정신과 의사한테 듣는 것만, 돈 주고 한 것만 열심히 들어요. 맞죠? 아니에요? 센터장이나 지국장님이 하는 돈 안 내고 하는 건 잔소리로 알아들으면 여러분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절대. 들어보면 내가 한 상담을 내가 들어보잖아요. 참, 내라도 안 사겠다 싶죠. 내라도 안 사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맞죠? 끝까지 들어보는 인내심을 한번 가져봐요. 저도 들어봤거든요. 지구장님 녹음한 거 들고 와요. 들어봤는데 제가 들어보거든요. 이 말 했습니까? 저 말 했습니까? 이 말 했습니까? 저 말 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장님은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다 했어요, 센터장님. 말 다 했거든요. 그런데 왜 안 사요, 엄마가? 이렇게 물으면 글쎄요, 이래요. 근데 제가 그 녹음한 걸 들어보잖아요.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은 의사소통을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은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센터장님, 제가 이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또 이렇게 말을 했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뭐가 부족했지요? 이렇게 묻거든요. 그런데 의사소통을 고객하고 못한 사람들은 오면 말했다고 그렇게 우겨요. 말했어요. 본인 말한 거 맞아요? 고객이 알아들었는지 확인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의사소통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말을 한 게 의사소통이에요? 고객이 알아들었는 게 의사소통의 의미예요? 고객이 알아들었다는 걸 내가 아는 게 의사소통의 의미예요? 그걸 안 한 거예요. 무조건 했대요. 고집도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말했대요. 다 했거든요, 센터장님. 확 끌고 나가고 싶어요. 막. 할 수만 있다면. 어쩌면 그렇게 했다고 우깁니까? 본인 말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고객이 얼마나 알아들었나 내가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고객이 알아들었다면 계약서 써야지. 왜 안 써요? 내가 막 그거 아니지 않아요? 맞죠? 상담이란 건 고객이 내 말을 알아듣고 얼마나 공감했느냐 안 했느냐에 내가 초점을 맞춰서 알아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길어도 30분 안에 KDS 상담을 완벽하게 끝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많이 해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맞죠? 당당하라 그렇게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당당하라는 거를 또 고객 앞에 거만하라는 얘기를 알아들으면 안 돼요. 당당하라는 얘기, 당당한다는 건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겸손하게 얘기하고 힘있게 얘기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맞죠? 어머니 아이가 많이 개방성이 낮아요. 개방성이 낮다라는 건 아이가 낯가림이 있다라는 건데, 엄마나 아빠 중에 누가 낯가림이 심하세요? 우리는 안 그런데 애가 유독 이러네요. 어머니 그러면 유전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이한테 새로운 환경을 제공 안 하는 탓이죠. 어머니 독서 교육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 주말에 아이하고 어디 주로 다니시나요? 폭풍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담 잘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는 질문을 잘하는 거예요. 효과적인 질문을 잘하는 거예요. 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상담을 잘하는 게 아니고 고객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상담을 잘하는 거거든요. 듣기가 첫 번째, 상담의 첫 번째, 합법의 첫 번째. 근데 내가 들으려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줘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내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하고 듣고 필요한 말만 내가 하는 게 상담을 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식구들 채용해 보면 가서 오늘 대화 내용의 80%를 자기가 말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상담 말아 먹은 거예요.
맞죠? 오늘 만담하고 온 거잖아. 잘 봐요. 내가 오늘 만담하고 온 건 아닌지. 그래 놓고는 물어보면 다 말했대. 다 말한 거 맞아요. 계약을 못했을 뿐이지. 그죠? 그 사람 내가 만담했는데 인내심을 갖고 들어준 그 고객한테 올소리 하나씩 보내세요. 정말 남자들 같으면 컷했어요. 여자들이 그나마 인정이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준 거예요. 그 어설픈 얘기들을 그렇게 알아들으셔야 된다고. 할 수 있으시겠어요? 30분 안에 KDS 상담, KDI 상담 마음에 하는 거?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기술이 늘어나잖아? 그러면 엄마 것까지 상담을 30분 안에 애하고 미팅해서 다 끝마칠 수 있어요. 엄마 거도 상담해도 돼요. 3, 4학년 걸로 해서. 엄마 거도 상담해서 아이랑 매칭시켜주면 상담의 효과가 올라가요. 극대화 올라가요. 엄마가 아이는 이렇게 개방성이 높은데 엄마는 개방성이 떨어지니 아이한테 환경에 제약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인정하시죠? 이러면 엄마가 뭐래요? 맞아요. 아이는 이렇게 호기심이 높은데 제가 아이한테 환경에 제약을 주죠. 마음 아프시겠어요, 어머니? 네. 저는 애를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 키웠는데 지금도 후회가 되는 게 뭐냐면 아이한테 한계를 두는 거였어요. 그 한계는 왜 뒀냐면 저의 한계가 이만큼이었기 때문에 아이한테 이 밑에 세상까지만 보여줬죠. 저의 한계가 높았다면 더 많이 보여줬겠죠, 어머니. 이거더라고요. 어머니가 십상 그렇게 되기가 쉽죠, 지금. 어머니는 정보가 더 필요하신 것 같아요. 채용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인성상담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공감과 신뢰감 형성이에요. 이 집에 애가 사회성이 떨어져, 그죠? 뭐가 떨어져 해갖고 이걸 올리는 상담을 시큰 해줘봐야 도움 안 돼요, 하나도. 인성상담은 그 집의 인성을 교정하는 상담이 아니에요. 응? 수없이 많은 사회사학과들도 청소년 인성 교정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정해 놓으면 뭐 해요? 집에 가면 부모가 안 바뀌면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데 우리가 고작 30분 이내 안짝 상담 중에 시간 안배 중에 인성 상담은 10분도 안 돼요. 그죠? 이 상담으로 그 집 아이가 변할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요. 우리가 여기 상담에서는 사업적인 수완만 생각해요. 알았죠?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 희한하다. 이걸 어떻게 알았지? 맞아요. 어머니 이 아이 남자아이인데 공감 능력 높아요. 이 아이 마음 상하면 끝이에요. 이 아이 마음 굉장히 중요한 아이예요. 어머니 근데 성격 와일드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마음이 이렇게 상해서 공감 지수 능력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이거부터 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올려주냐 하면 아이를 좀 인정해 주시죠. 아이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게 아니고부터 하지 말고 그래 그랬구나. 그래 니는 마음이 상했겠구나. 속상했겠구나. 대화를 이렇게 좀 바꿔보시면 도움이 상당히 됩니다. 짤막하게 하고 끝내면 돼요. 마음이 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예요. 맞아요. 저는 O형인데 애는 A형이라서요. 제가 막 구달구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머니. 이러면 공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고객은 이 사람 말 지금부터 들어볼까? 우리가 인성상담에서 요구하는 건 오늘 이 상담자의 말을 신뢰감을 듣고 들어볼까라는 걸 내가 오늘 크로징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여기서 오늘 엄마를 울리거나 울었거나 이러면 오늘 상담 끝이에요. 절대 울리면 안 돼요, 고객은. 알았죠? 그리고 그 엄마 부끄러워서 다음에 지능상담 깊이 하고 오늘 크로징 해보지 싶잖아. 부끄러워서 안 만날라 해요. 내가 오늘 치부를 보였단 말이야. 울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 아이 리더십 얼마나 좋습니까? 리더십은 좋은데 지능해 보니까 아는 게 없잖아. 어머니 얘 왜 이렇게 미천을 안 깔아줬어요? 미천 안 깐 이유가 어머니 경제적 이유입니까? 아빠가 완고한 이유입니까? 막 물어보는 거야. 아유 제가 부족해서죠 뭐. 아니 어머니 외모는 부족하지 않아. 전혀 부족하지 않은데 뭐가 이유일까? 이렇게 리더십 좋은데 나중에 아기가 커서 엄마가 나 뒷바라지 덜 해줬어 이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면 지금 내가 리드하고 있나요? 내가 지금 상담자인 내가 고객을 리드하고 있나요? 리드해야 돼요, 여기서.
이거를 리드하려면 방법 없어. 많이 해보는 거 외에는 방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많이 해본 자가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 상담은. 맞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서진희 국장님 어디 있어요? 손 들어봐요. 참 철없이 상담 가서 고객이요 기분 나쁘다고 그 앞에서 찢었어요. 저런 경험도 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요? 해봐야 해요. 사무실로 클레임 전화 와요. 그 여자 다시는 우리 집에 보내지 마라. 센터장이냐 교육 똑바로 시켜라. 그러죠? 그럼 제가 뭘 하겠어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교육을 단디시켜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전화 끊고는 들어오겠죠? 잘했어. 잘했다. 왜요? 저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네, 저런 과정 거쳐야 돼요. 저는 뭐 한 고객센터에서 10번 전화 왔을걸요. 네, 죽이니 살리니 막 이러면서. 네, 한 10번 전화 왔을 거예요. 팀장님 알고 계세요. 저랑 같이 근무했거든요. 응? 두려워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뭐 쌓인 건 없지만 내가 막 저렇게 세련되게 상담 못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가서 엉청망청 막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경험치가 쌓이면 잘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전문직이에요, 전문직. 의사가 20년 동안 외과 의사가 있잖아, 그자 해갖고 한 번만에 배 딱 열어가지고 한 번만에 열어가지고 있잖아, 수술 정확하게 꼬맬 때까지는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고 별일이 다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상담을 30분 안에 끝내는데 별일이 없을 수가 있어요. 두려움을 갖지 말아요. 해봐요. 알았죠? 네. 자, 지능은 잊지 말아야 될 게 위기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뭐 더 줘야 돼요? 기대감도 줘야 돼요. 희망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우리 시스템하고 반드시 연결해야 돼요. 저는 지능을 할 때 반드시 교과서를 같이 풀어요. 지능할 때 교과서 같이 풀어요. 연결해요. 따로따로 안 해요. 다 하고 난 다음에 교과서 새삼스럽게 열라고 하면 되게 어색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그래서 같이 연결하는 게 저는 훨씬 빠르고 좋더라고요. 해보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는데, 그래서 지능에서는 위기감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프가 만땅 다 높아도 위기감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요. 그래서 85에다 줄을 꺼서 가는 거예요. 빨간 선이 다 넘지만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 그래봐야 평균 아닙니까? 라고 해야 돼. 평균의 수치대로 아이를 키우려고 어머니가 안심할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5에다 줄을 꺼서 자기 주도학습 준비 영양성까지는 도달하도록 어머니가 애를 쓰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위기감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만들어내야 돼, 이 그래프에서. 하다못해 다 90이 나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겁을 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위기감과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잘할 수 있다라고 해야 돼요. 5학년인데도 기대감은 줘야 돼요. 왜? 중학생보다는 시간이 많잖아. 아직 사춘기 오지 않았잖아. 맞아요? 바깥에 가보세요. 중학생도 공부 열나 안 되는데도 학원비 7, 80만 원 들여서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기 때문에 끝을 놓지 말고 상담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기대감을 주고 우리 시스템과 반드시 연결해. 상품으로 연결하지 말고 뭐로 연결하라 그래요? 시스템을 연결해야 된다. 상품을 연결하면 천만 플랜을 절대로 못 한다. 이해되죠? 저는 상담 가려고 책장에 붙어서 아마 책 빼는 사람은 절대로 오늘 못 판다고 생각합니다. 책장에 붙어서 아마 책 빼는 사람들 있죠? 상담 준비도 제로. 상품을 설명하는 사람은 천만 플랜을 못해요. 시스템을 설명해야 천만 플랜을 가능해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천만 플랜 하는 사람들이 어디 상품 보여주고 천만 플랜 합니까? 상품 한 개만 보여주죠. 책도 한두 개밖에 안 보여줍니다. 시스템 설명하면 그대로 천만 원 그대로 크로징합니다. 한 개도 안 보여줘도. 무슨 얘기 알죠? 그 시스템 연결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디지털이에요. 디지털을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핫한 언어 디지털 문해력이죠.
이거를 있어 보이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요? 큰 소리 해봐요. 어? 뭐라고?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그죠? 디지털 리터러시로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3세도 4세도 패드 얘기 반대봉쇄가 안 나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로 반드시 데이터를 누적하는 독서를 시작해야 된다. 어제 저희 센터에서 어떤 지구장님이 저희 지인인데요. 아저씨 남편, 지인 남편이 직업이 경찰이래. 근데 죽어도 패드를 안 보이겠대. 자기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인데 이러니까 직업이 경찰이래. 그래서 뭐라 그랬는데 그래서 못 팔았어요. 이러니까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과학 수사 안 하나? 내가 물었어요. 그 사람은 도둑놈을 요즘도 뛰어다니며 잡나? 내가 물었어요. 왜 그 말 못하냐고 그랬어요. 응? 저기 청학동에 서당 하나 소개해줘라. 제가 이랬거든요. 해줘라 하면서. 그건 무슨 철학인데? 내가 이랬거든요. 첨단 그 과학 수사를 하는 경찰이 어떻게 자녀교육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노? 요는 해롭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해롭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 하면 어렸을 때부터 양질의 컨텐츠를 일찍 접해서 분별하는 습관을 일찍 키워주는 게 현명한 부모의 디지털을 선택하는 거라고. 왜 당당하게 얘기 못합니까? 라고 했어요. 제가. 응? 그런 거에 뒤로 물러나지 마라. 절대로. 디지털 리터러시 입에 딱딱 붙도록 쫙쫙 붙도록 연습해요. 알았죠? 디지털 리터러시로 연결하지 못하면 가서 퀴즈도 종이로 팔고 오고 선생님 수업 오라 그러면 그거 받고 수업 가고 이란다. 무슨 말인지 알죠? 진짜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흥미관심도는 뭘 하냐면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접근 분야에 대해서 하면 되게 좋아요. 흥미관심도 검사를 했는데 이 아이가 과학 분야가 되게 높아. 그러면은 독서 우리가 착용 시스템을 보여줄 때 솔로토이 과학을 체험을 시키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애가 너무 좋아해. 요즘 엄마들 체험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체험을 좋아하면 흥미관심도부터 봐야 돼요. 애가 수학을 참 좋아해. 그러면 뭘 갖고 가서 체험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거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애가 수학을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 애가 좋다고 맨날 수학만 들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어쩌면 저렇게 이기적일까 생각 들어요. 저는 우리 애가 좋으면 다른 애도 좋아할 거라는 그 생각. 아니에요. 이거 보고 하고, 그 다음에 체육이 높은 애들 있죠. 높은 애들은 이 집 오늘 영어 팔아야 돼. 뭘로 체험해야 될까요? 그렇지. A 이걸 애하고 오늘 하면 되는데 갖고 희한한 이상한 거 갖고 애가 뭐 안 좋아하더라 막 이래요. 응? 보고 체험을 하는 게 되게 좋고, 3학년 빨간 펜 체험은 하지 않는 걸로 정의하세요. 계약 안 됩니다. 빨간 펜은 체험에서 계약률이 제일 떨어집니다. 특히 공부 못하는 애들은 체험시키면 절단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체험은 고객 보고 패드 캐서 일주일 체험해보고 계약률이 제일 떨어져요. 체험은 패드 오면 선생님 가서 1회차 수업으로 체험하고, 그죠? 계약하고 난 다음에 상품 올 때까지 그냥 갖고 놀으라고 주는 거예요. 체험은 그런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흥미관심도는 아이의 진로를 알아보고 현재 흥미도를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능은 떨어져도 흥미관심도는 높을 수 있죠. 어리면 어릴수록. 맞나요? 그리고 3학년 이후가 되면 흥미관심도는 극과 극을 달리죠. 맞죠? 그래서 어머니 보세요. 3학년 지금 그래프인데 보시면 이때 엄마가 교육을 시작하면은 효율성에서 떨어지게 되니 지금 6세니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런 아까 왜 그 사례 유형 그래프를 몇 가지 정도는 갖고 다니셔야 되는 게 맞아요. 이해되시죠? 지금 하셔야 된다. 자, 고객한테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왜 엄마가 안 한대?
그 엄마 왜 안 한대? 이래 물어보면 안 하는 이유를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오늘 상담할 때 교육과정의 이해를 고객한테 이해시키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담 앞에 반드시 고객한테 개선 교육과정의 이해, 즉 인공지능과 학습의 관계성에 대해서 고객한테 이해시키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현재 앞으로의 미래 교육이 이렇게 흘러갈 거라는 걸 고객한테 인지시키지 못하고 상품 설명만 했구나. 그러니까 고객이 뭐라고 하냐면 딴 데도 좀 알아보고요. 학원도 좀 알아보고요. 이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교육 과정의 이해를 정확하게 고객이 이해를 한다면 저런 말은 나올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공지능과 학습의 관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왜? 학교에서 더 이상 주의식 암기식 교육을 안 하는 이유가 어머니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엄마 당연히 모르죠. 맞죠? 암기식 주의식 교육, 우리가 암기를 백날 인간이 많이 해서 많이 알고 있어도 야를 능가해요, 못 능가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더 이상 가르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야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뭘 못해요? 야는 새로운 걸 창조해서 조합해서 내놓는 걸 못해요. 맞죠?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지식을 집에서 알고 와. 알았지? 옛날에 학교에서 가르치던 거 집에서 알고 와. 그리고 학교에 와서는 연결할 거야. 융합할 거야. 확장할 거야. 누구랑? 친구들이랑 우리 모두 함께 할 거야. 이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고객한테 설명을 안 한 거야. 쉽죠? 안 쉬워요? 요 간단한 걸 연결을 고객한테 설명을 안 한 거야. 옛날에 학교에서 가르치던 저 컴퓨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요즘은 학교에서 안 가르치고 집에서 알아와. 뭘로? 뭘로? 그거는 네 나름 방법 알아서 해와. 그런데 해갖고 와서 연결할 거야. 융합할 거야. 확장할 거야. 누구랑? 친구들이랑 함께. 이거야. 그 말 사실이에요. 네, 지금부터 증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교과서 파라락 제키는 거야. 교과서가 증명서잖아. 맞죠? 위기감을 주는 거잖아. 1, 2학년 때는 지식을 연결할 거야, 융합할 거야, 확장할 거야 말로 하지만 3, 4학년 때는 말로 하죠. 글로 하죠. 전부 다 설명문으로 해. 5, 6학년 때는 이걸 전부 다 논술로 하고 있어. 근거를 대면서. 논술이야, 전부 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어머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 오늘 이해력 지수 보니까 자, 2학년인데 100개 던져주니까 이해력이 34 나왔잖아. 34개 받고 66개 다 흘러나가 버리네. 이 아이가 학교 수업이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이해력 34면 말이에요. 애가 유치원 누리교육과정 6세에 갖다 앉혀놓으면은 어머나 재밌어요. 지금 이 수준이라고요, 어머니.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이렇게 2학년인데 6세에 가면 재미있어 할 아가 2학년이 몸이가 앉아 있는데 어머니 이걸 보고 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고 손을 쓰지 않는다면 이거는 어머니 이거는 정말 무책임한 일입니다. 오늘 결정하셔야 됩니다. 위기가 와요, 안 와요? 어머니 이런 게 애처로워야 됩니다. 피아노를 치러 가네 그런 거는 못 쳐도 나중에 흠이 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이렇게 누수가 나고 있는데 어머니 지금 헬스 다니는 거 끊어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위기감 팍팍 줘야 돼요. 이 그래프랑 연결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교과서가 요구하는 학습 능력과 수행 능력의 차이인지 우리 아이하고 인지로 자녀의 격차를 엄마한테 인지시켜서 위기감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자, 교과서, 위기감 교과서. 그래서 교과서를 피치하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교과서. 일 잘하고 싶어요? 교과서 1학년에서 중3까지 실가 교과서까지 전부 다 집에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시간만 나면 교과서가 연결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똑똑해질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교과서 보세요. 응? 수학 교과서 하나 놓치지 말고 단원 다 보세요. 어떻게 연결되는지. 세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가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과목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학년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시실과 날실이 어떻게 촘촘하게 연결되는지 보시면 여러분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큰 돈을 벌 겁니다. 아마. 보세요. 아셨죠?
자, 소통해야 돼. 상담은 소통이에요. 교과서 본 소감을 물어보고 반응 체크는 필수로 해야 돼요. 자, 어머니 오늘 교과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머니? 물어봐야죠. 어? 이거 안 물어보고 막 진도 혼자 빼는 거는 미친 짓이야. 왜? 그러고는 와갖고는 혼자 소설을 쓴다? 엄마 오늘 반응이 어땠어요? 이러면은 뭐란지 알아요? 아, 엄마 오늘 약간 뭐 겁먹은 것 같아요. 이래요. 같아요는 뭐예요? 안 물어봤다는 얘기죠? 아니, 본인이 그렇게 적중률이 높아요? 그러지 마라. 물어봐라, 제발 좀. 물어봐라. 물어보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안 물어보고 와갖고 소설 쓰냐 이 말이에요. 어떠셨어요, 어머니? 힘들어요, 이 말 물어보는데? 그럼 엄마가 아우 어렵네요. 우리 누구가 이거 수행할 수 있으시겠어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머니 무슨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지요? 그럴 것 같아요. 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책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나오겠죠? 그것까지만 하고 오면은 웅진책 사겠죠? 그래서 왜 교훈책을 사야 되는가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부터. 왜 교훈 시스템을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와야 되겠죠?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핵심 역량 중심으로 뭐 하라 그랬어요? 연결하고, 융합하고, 확장하라 그랬잖아. 맞죠? 이거 외워야 돼요. 내가 오늘 외우라는 거 두 가지 있어서 디지털 리터러시하고 이거 세 개. 지식을 뭐 하라고? 연결하고, 융합하고, 확장하라 그랬어.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가. 지식이야. 이 지식은 인터넷 검색을 했을 때 예시를 든 거야. 어? 우리 자연의 쏘곤쏘곤은 안 읽어주고 인터넷 검색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지식을 지금 예시를 든 거야. 사과를 검색을 했더니 색깔은 빨간색이야. 할머니 집에서 택배가 오잖아, 그죠? 할머니, 달콤한 맛, 나무, 꽃, 과일 가게, 모양은 둥글다, 애플 뭐 영어를 일찍 하니까 요즘 애플 나왔어요. 이거는 인터넷 검색을 해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책을 읽으면 추가로 알파되는 거 있어. 뭐예요? 엄마가 책을 읽어줬을 때 뭐를 추가로 얻을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책을 살 이유가 없어. 응? 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어요. 생명에 대한 소중함, 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성, 엄마와 아이의 소통, 공감 능력을 높일 수 있어. 책을 읽어주면. 근데 이거는 인터넷을 검색하면 얻을 수 있는 건데 아이가 인터넷 검색을 할 정도로 한글을 뗐나 안 뗐나? 5살이. 그리고 8살이 검색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른이 읽을 수 있는 짜잘한 글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추려내기까지는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책을 읽는 거예요. 알겠죠? 책은 인성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책을 사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지식은 습득이 됐어요. 자, 연결 어떻게 할까요? 볼까요? 매니에 연결 어떻게 했어요? 백설공주를 연결하고 또 일곱 난쟁이로 연결했고 독일 책이죠? 그 다음에 세계적인 그림 작가 독일의 그죠? 그림 형제로 연결했다 그죠? 그 다음에 벌과 나비로 봄으로 충매화로 곤충으로 연결했다 그죠? 자, 뉴턴과 만류일과 거인의 어깨라는 말 들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뉴턴을 책을 안 봤다는 얘기야. 교과서도 보고 책도 좀 봐요. 애들 집에 가 책 좀 읽어줘요. 나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탔다라는 말이 나와요. 뉴턴 책을 보면. 나는 이전에 과학자가 쓴 책을 많이 봐서 나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만류 인력을 참 쉽게 발견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센터장이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십시오. 뉴턴 영국 사람입니다. 맞죠? 자, 대칭 나오죠? 대칭 나오죠? 수학으로 연결하죠?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인체 황금 비유지 그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수학자입니다. 화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나와요? 타지마할 궁전 나와, 황금비 나와. 이게 연결이야. 확장 어떻게 해볼까? 자, 사과와 과학을 연결했죠? 융합이야, 융합. 미안해, 융합. 그 다음에 사과와 예술을 연결하죠? 그 다음에 사과와 수학을 연결합니다. 만화 연결할 거, 융합할 거 많아. 사과와 뭐, 사과와 뭐, 사과와 뭐, 사과와 뭐, 사과와 역사, 사과와 음식 연결할 거, 융합할 거 많아요, 안 많아요? 이게 융합이에요. 이해돼요? 사과와 뭘 연결했노? 애플은 디자인을 연결했잖아. 확장은 뭐예요?
미래 식량 자원으로 대체할 곤충을 선택한다면 나오죠? 귀뚜라미 칩 들어봤어요? 3학년 교과서에 나오는데 귀뚜라미 칩 먹는 거 감자칩. 예, 단백질이 가장 많은 게 곤충이죠. 미래 식량 자원으로서의 귀뚜라미 칩이 나와 있어요. 만약에 인류에 식량 위기가 닥친다면 왜 그러냐 하면 50년 전에 땅에서 나던 토마토, 감자 이런 것들이 모양은 커졌지만 영양소는 반토막이 나고 있대요. 이건 못 봤죠? 제가 똑똑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고단백 이런 거 지금 찾는데 곤충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꽃이 먼저 펴고 벌이 나중에 나와요. 맞죠?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곤충 산업은 엄청 발전해요. 확장이죠. 진로로 가죠. 곤충학자 진로로 가죠. 곤충 산업이. 자, 내가 백설공주라면 잘 살았을까? 나오죠. 논술에 나옵니다. 우리 백설공주 책 보면 잠만 자다가 백마탄 왕자가 봤잖아. 잘 살았을까? 가들이 가요? 잠만 자다가 얼굴이 허연하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일어나 보니까 성질이 희한했어. 그렇게 문 열어주지 말라는데 말 안 듣고 문 열어줬잖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잖아. 맞죠? 아까 7난장이 있었죠? 서양의 행운의 숫자 7, 기독교 숫자 7에서 유래하죠? 동양의 숫자, 행운의 숫자 3은 다음 얼마가 되노? 십진법의 근원이 되잖아. 이게 동양과 서양의. 와, 확장. 이거 뭐예요? 애플사의 로고가 왜 저게 사과 반 이렇게 끊어 먹은 게 됐을까요? 말할 수 있는 사람. 왜 그랬을까요? 6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라도 맞추면 선물 줄게요. 스티브 잡스가 프로그램을 연구할 때 막혀서 안 될 때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더니 생각이 열렸어. 그래서 로고가 됐고, 컴퓨터 공학의 아버지 이름 잊어버렸다.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고, 썩은 사과. 6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 있죠? 알죠? 그죠? 사과 한 입을 먹고 신의 영역에서 인간의 영역으로 내려왔다 해서 이게 됐고, 6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확장을 이 정도로 하라고 합니다. 자, 이 영역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개개인의 생각이 다 다르죠? 지식을 뭐라고요? 연결하고 융합하고 확장하라고. 그럼 이게 어디에 다 나와요? 창룡 시스템에 다 나와. 그래서 창룡을 보여주라고 엄마들한테. 알았죠? 어머니가 교원의 시스템을 안 하고 다른 걸 하면은 교과서한테 발꿈치도 못 따라오는 독서를 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교원을 선택하시는 게 현명하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알았죠? 자, 읽어봐요.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춘 독서 시스템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고 나오죠. 이거를 설명할 수 있으면 영어를 파는 것, 빨간펜 학습지를 파는 거, AI 수학을 파는 거 시군중목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독서를 잘 설명해서 교육과정하고 맞추어서 독서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지국장은, 다른 상품 파는 거는 시군중목기라고. 이해되셨죠? 자, 지금부터 고객한테, 자,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머니 저희 시스템 보시니까 어떠세요? 또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좋네요. 그런데 돈이 문제죠, 어머니. 이렇게 물어봐. 뭐라고? 돈이 문제라서, 근본적으로 돈이 문제라서 아이가 잘 할지 안 할지 걱정이고 아빠한테 물어봐야 되고 막 그런 거야. 뭐라고요? 반대 봉쇄의 가장 근본은 뭐라고요? 돈이에요, 돈. 그런데 어머니, 아, 좋네요. 그런데 해주고 싶으시죠, 어머니? 네, 돈이 문제죠. 이러면 뭐래요? 돈은 문제가 안 되고 이러면 돈이 문제예요. 이 사람은 자존심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녀 교육에 뭔 자존심? 없어. 그런데 자존심이 문제인 거야, 그 사람. 이해돼요? 아우, 돈은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아가 할지 안 할지 걱정이 돼서 이러잖아요? 맞아요? 아이는 잘 못할 겁니다 라고 바로 얘기해줘요. 왜? 아이 잘할 겁니다 하면 안 돼요. 교육이란 건 지금 선택의 기준이 아이가 잘할 겁니다가 기준이 아니고
지금 안 하면 후회가 없겠느냐에 포인트를 두고 결정하는 겁니다라고 해야 돼요. 이걸 안 했을 때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 2학년인데 이해력이 34인 건 어머니가 3, 4년 전에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론이 난 거잖아. 후회스러우시잖아. 지금 이걸 안 하면 3, 4년 뒤에 후회의 여지가 없겠냐 이걸 보고 결정하는 거지. 지금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는 그때 가서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결정의 기준이 여기에 두고다 어머니가 선택을 하는 거지 잘할 수 있을까에다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 그럼 엄마가 이게 위감하고 와. 알았죠? 네. 그 다음에 아빠한테 물어봐야 된다 나오죠? 네. 99%는 안 물어봐도 돼요. 칼을 잘 쓸 수 없는 사람한테 칼을 들려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상하게 해요. 이 엄마가 아빠한테 물어보지 않도록 조치해요. 그 자리에서. 그게 맞아요. 알겠죠? 그 엄마가 아빠한테 물어본다라는 거는 우리 이런 가치를 설명하는 일이잖아. 내가 건 2시간에 걸쳐서 교과서를 보여주고 가치를 설명한 일을 엄마가 한마디의 말로 얼마 사야 돼라고 얘기를 한다면 엄마가 칼을 휘두른 거나 똑같아 아빠한테. 그러면 당연히 아빠는 안 된다고 얘기하지. 그 시간을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 다음에 부부싸움 많이 해요 안 해요? 그러고 이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다른 일로도 부부싸움 그렇게 하고도 이혼 안 해요. 우리가 만약에 이걸 하고 부부싸움을 100번을 해도 하게 해요. 이혼 안 해요. 저기 남자분들 계시지만 내 아내가 교육적 사치를 좀 했어. 애 공부 잘 시키려고 돈을 좀 썼어. 이혼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좀 싸우게 하세요. 내가 집에 분란이 좀 생기더라도 아이의 적기교육을 위해서 선택하게 한 거에 대해서 하게 하라고.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하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하시고 싶으십니까? 물어봐. 네. 근데 아빠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 집안이 시끄러울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잖아. 좀 시끄러운 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한번 부딪혀 봅니다. 아빠한테. 부딪혀 보고 이혼을 하겠다고 달게 되면 취소해 드릴 테니까 빨리 연락하세요. 그래. 자식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아빠한테 슬쩍 던져가지고 어차피 해주지 말라 할 거 엄마가 왜 물어봅니까? 엄마 스스로도 해줄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안 물어보는 거 설득해야 돼. 그 자리에서. 이해돼요? 여러분 아빠한테 물어보겠다 그래서 물어보고 오케이 온 거 몇 %예요? 15% 좋아한다? 1%도 안 돼. 1%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아빠한테 가지 않도록 합니다. 이 문제가. 엄마가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물어봐야 돼. 알았죠? 내가 30만 원 지금 풀었는데 엄마가 가능한 건 15만 원까지예요. 그럼 오늘 15만 원 계약합시다 하고요. 관리 잘해서 또 나머지 15만 원 3개월 이내에 넣도록 계획을 그렇게 잡습니다. 대한민국에 아빠 허락 떨어져서 이게 무슨 말하고 똑같냐 하면 여보 내가 30만 원 체크하고 뭐 해갖고 해야 돼. 이 말은 남편이 어느 날 들어와갖고 여보 내 낚싯대 1,000만 원짜리 샀어. 이 말하고 똑같아요. 어떤 여자가 허락을 해요 그걸? 똑같은 말이라고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강 크게 1,000만 원짜리 낚싯대 사는 남자도 있죠? 모르게 삽니다. 누가 또는 줄여서 사거나 어머니 이래야 돼. 근데 어머니는 낚싯대를 사는 일이 아니고 뭘 하는 일이에요? 상태가 이런 아이의 교육적 치료를 위해서 사는 일인데 남편이 이만큼 영향이 안 돼. 그거를 잠시 속이는 걸 나쁘다고 하지 말고 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좋아지면 나중에 그대로 다 오픈하십시오. 어머니 그 정도 지혜는 있지 않습니까? 라고 아빠한테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손 쓰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아빠를 만나야 될 일은 엄마는 너무 하고 싶은데 아빠가 이 교육 과정이 이해만 되면 오케이 할 것 같으면 아빠를 바로 만나도록 하시라고. 아시겠죠? 이 외에는 아빠를 엄마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시라고. 아셨어요? 네. 제 말 이해가 되죠? 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엄마가 아빠하고 회의하는 시간을 절대 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늘 한 개 요거는 해드리고 갈게요.
소스 발굴하는 거. 1차월 김지희가 입사했어요. 가장 앞에 있어서 1차월 김지희가 입사했어요. 인문교육이 있죠. 근데 인문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가동했어요. 1,000만 원을. 이 사람을. 이 사람 언제부터 사무실에 나오게 해야 될까요? 지국장이 이 사람을 할인 판매 개념으로 채용을 했으면 이 사람 그냥 고객처럼 내비둘 거예요. 맞죠? 근데 이 사람으로부터 플러스 알파를 시작하겠다고 하면 진도가 빨라야 되겠죠? 맞나요? 안 맞나요? 네. 이 사람이 사무실에 나는 무슨 일을 해? 안 해.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집으로 출근해야 돼요. 이 사람 집으로. 출근이라는 개념은 이 사람이 사무실에 오는 게 안 되면 내가 이 집으로 출근해야 돼. 거꾸로. 이해돼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개만 있으면 돼요. 이 사람 주변 소스가. 응? 그래서 뭘 하냐면 소개해줘 이러면 이 사람은 없다 그래요. 이 사람이 내가 지 어머니 소개 좀 해주세요 이러면 이 지 어머님은 뭐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처럼 1,000만 원 살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안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검사해보니까 참 좋았잖아. 맞죠? 검사할 사람 5명을 소개해달라 그래야 돼요. 추천해봐. 추천해봐. 요 사람들 검사 다 완료하면 내가 자기한테 30만 원을 보너스로 줄 거야. 어려워요? 30만 원 줄 거야. 여기서 이 30만 원 주는 거 안 된다 이러면 지국장을 접어. 하지 말아야 돼. 하면 안 돼. 이런 거 쓰라고 소득 플러스야 뭐야 회사가 그렇게 때려주는데 이것도 쓸 요량이 안 되면 접어 치워야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국장이 되면 투자를 받고 싶어요. 회사가 이토록 투자를 받으면서 나는 투자를 못한다. 접어 치워야지 뭐. 회사는 지국장한테 소득 플러스야 뭐야 투자할 가치가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 근데 내가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 그러면 내가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회사에 받으면 되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런 마인드를 해야 되죠. 내가 30만 원이면 1,000만 플랜에 10만 원 한 달 할부를 낼 수 있는 돈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30만 원 줄게. 그런데 절대로 우리 상품을 계약은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해. 근데 이 말을 또 못하는 지국장이 있어. 자기가 상담 실력이 부족하면 절대로 이 얘기를 못해. 그래서 상담력이 지국장이 갖춰야 될 첫 번째 능력인 거예요. 자, A 소스 한번 적어보자 이랬더니 여동생을 적는 거야. 여동생 애 몇 살이야? 5세, 3세. 그 다음에 누구 적으면 아파를 적어. 아파트 친구. 아파. 하나 적어. 아파 하나 적고 그 다음에 지파를 하나 적는다. 지인 친구. 알겠지? 지인 친구 하나 적고 뭐 이래 5명을 적었어. 그럼 이 중에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게 여동생이겠지. 상처 안 받는 사람이. 맞죠? 여기야. 그래서 물어봐. 여동생 성질 어떻노? 이러니까 지랄 같아요. 이래. 뭐 어떻게 지랄 같은데? 난 지랄 같은 사람 좋아하는데. 좋잖아. 개념 없는 사람보다 이런 사람 안 좋아요? 예? 분명한 사람? 아는 어떤데? 한글 뗐나 못 뗐나? 아직 안 뗐고. 그 제부는 뭐 하는데? 이러니까 뭐 회사 다니고 사는 건 어떤데? 뭐 어떻고 교육열은 어때? 이러니까 아유 교육열 없어요. 이래 얘기하잖아. 이걸 반드시 들어야 돼 내가. 그래 이런 거 한 개도 미팅 안 하고 이거 하면 30만 원 줄게 이러니까 김지가 가서 검사해봐 좋아 이러니까 난 그딴 거 안 해 이러니까 이런 내일이 아닌가 봐 이러는 거야. 소스 발굴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미팅이라는 건 이걸 미팅이라고 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김지희한테 뭐라고 시켜야 되냐 하면 야야 우리 나윤이가 내 이번에 교원에서 하는 발달검사를 받았는데 우리 사회성 떨어지는 거 알지? 개방성 연락 떨어지는 거 알지? 근데 내가 오늘 개방성 떨어지는 거 이거 상담받고 국장님이 상담해 주는 대로 했더니 개방성이 쫙 올라갔어. 깜짝 놀랐다. 근데 너네 아는 니도 너네 아 검사 한번 해봐. 내가 니한테 추천한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니한테 상품은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일러놨어.
해봐. 그리고 내가 다행히 여기 교육생이잖아 지금. 교육생한테 주는 혜택이 이번 주에 검사 완료하면은 주말에 BBQ 치킨 있잖아, 그지? 그거 니도 하나 주고 나도 하나 준단다. 우리 치킨 먹자. 또 치킨값 아깝다. 접어야 된다. 그러니까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절대 상품은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 이래. 했잖아. 했어, 안 했어? 했어. 검사했어. 그래서 지국장인 내가 검사해오라고 시켰겠죠, 그죠? 가서 해오고 내가 가서 상담 연락 잘했어. 1,000만 원 크로징 해뿐네 대본. 그죠? 해갖고 김지희한테 넣어줬어. 김지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좋네. 제가 업무 등록 안 했죠? 일부러 안 했겠죠? 왜요? 김지희 정착시키려고. 그리고 이 사람 채용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저의 계획에는 채용이 다 있습니다. 있죠? 있겠지요? 그리고 이 사람 주변에 A, B, C, D, E, F를 또 하겠죠, 제가? 또 파겠죠? 또 소개 추천하러 하겠죠? 뭔가를 또 걸어주고. 그러면 요 5명 중에 가장 가능성이 좋아 보이는 거 하나 해갖고 또 1,000만 크로징 하면 김지희 여동생한테 제가 이러겠죠. 저번에 1,000만 샀잖아. 언니가 200만 원 벌었잖아. 업무 등록 한번 해볼래? 너도 200만 원 벌 수 있어. 우리 언니가 200만 원 벌었다고요? 막 이래. 그럼. 그래서 내가 이제 빚을 갚아주려고 그러잖아. 등록해라. 알았지? 그러면 뭐래요? 합니다. 하죠? 자, 아파트 친구 상담해보니까 연락급이 안 좋아, C급. 여기는 돈이 없어. 내가 상담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판촉물 있는 거 없는 거 다 챙겨주고 참 잘해줘. 그리고 이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한번 해봐. 그리고 여기 중에 하나 채용하자. 이래 파는 거야. 그래서 소스는 마인드맵을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A4 용지에 그리면 안 되고 스케치북에다 그려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소스 노트는 스케치북에 그려야 돼요. 그래 한눈에 딱 보여요. 이해돼요, 안 돼요? 여기서 김지 여동생이 파생됐잖아. 그럼 김지 여동생을 딴 스케치북장에 그려야 돼 또. 이해돼요, 안 돼요? 이렇게 돼서 할 일이 없으면 밥 먹고 그것만 듣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갈까? 누구를 건드려 볼까? 이렇게. 이해돼요? 왜 우뇌가 발달해야 되는지 알아요? 자네 보다가? 자네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우뇌는 열어보면 다 보여요, 아마. 이해돼요? 이렇게 하면은 자판포고 무진 나갈 일이 있어, 없어? 지국장의 무진터는 이런 데가 무진터예요. 고객집에 가는 게 무진터라고요. 우리는 이걸 발굴이라고 합니다. 발굴. 소개 추천은 고객이 지가 감동해서 내놓는 게 소개 추천이고 잘 없어요. 소개 추천은. 이건 발굴이야. 발굴은 나의 정성과 나의 투자와 나의 피땀이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소스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멋있지 않아요? 근데 이걸 자신 있게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저 아까 상담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미친 듯이 해요. 알았죠? 질문 있습니까? 추가되고 사례되는 좋은 강연 주신 우리 이기숙 센터장님 감사합니다.